이제 지정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단장으로 이번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수가 협상 후에 있었던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1.6%라는 처참한 결과를 갖게 한 그 수가협상 단장으로서 우리 회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대한민국의 수가협상 구조는 그냥 여기 제가 써놓은 원고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다가 제가 기고한 글이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주시도록 하고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의료 수가는 현재 상대가치 점수와 환산 지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환산 지수는 매년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상대가치 점수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약 한 5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됩니다. 그 상대가치 점수의 개정은 아마 올해 말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 상대가치기획위원이라는 데서 정부 관료나 우리 그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에서 참여해서 상대가치 점수를 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수가 구조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한 수가협상은 이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협상입니다. 이것은 매년 합니다. 매년 하고 5월 31일이 마지막 기점입니다.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2024년도 수가협상의 관점은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저희가 모든 지역 유형에서 의원급 유형이 마지막 순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제안들이 와 있고 지금 발표하신 면제들도 봤지만 협상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현재적 실체적인 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협상에 들어가서 파악한 바로는 모든 기준, 즉 SGR, MEI, GDP 모든 기준에 저희가 그 5개 모형 중에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진료비 증가율이 22.6%였다는 것이죠. 그 22.6%의 액수는 약 4조 원가량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조정호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4조 원이 늘어난 부분은 그 코로나로 인한 급여 증가분 또 이런 초음파나 이런 부분이 증가한 부분을 제외해도 14% 정도의 인상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도 그 순위에서 5등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협상 단장으로서 제가 이런 상황을 보고 과연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아까도 발표되었지만 병원과 의원급의 환산지수의 역전 현상입니다. 현재 문제점. 저희의 환산지수는 의원급은 약 93점, 그다음에 병원급은 한 75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환산지수의 역전 현상으로 인한 약간의 의원과 병원 간의 미스매치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병원급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부대 조건에서 다뤘지만 이번에 하는 것은 환산 지수를 결정하는 그런 계약이었는데 이것을 상대가치와 연결한다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처음에 수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환산 지수를 인상을 하면 상대 가치도 같이 인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인상된 것 곱하기 1.6 곱하기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가는 데는 더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간다는 구조가 이제 성립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협상 당시에 1차, 2차 협상 당시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단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한 건지 실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과연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고민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협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희가 병원급보다는 그 환산지수 인상이 상회할 수 없다라는 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근데 담장으로서 우리 협상단과 상의를 할 때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곧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순간 논의를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환산지수가 5등이었던 적은 제가 데이터를 쭉 한 10년치를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저희가 5등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5등이라는 점수가 주는 의미는 1등 1번서부터 5번까지를 결정을 해놓고, 이제 물론 여기 저 공단이나 정부에서 정한 규칙이긴 하지만 그 5등인 사람이 4등의 수치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번에 병원급이 1.9%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9%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등이기 때문에 작전을 바꿔야 됩니다. 협상단장이 거기 들어가서 하면 이거 어떻게 작전을 바꿔야 되냐면, 우리가 이거에 참여하고 거부하고 나갈 건지, 아니면 최대한 끌어올려 놓고 협상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고민을 그 상황에서 하고 밤을 새는 거죠. 밤을 새는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까지 있어야 그 마지막 0.1%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협상단장으로서 협상단이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늦게까지 있는 겁니다. 이유는 그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는 데는 그 단시간 내에 협상단장으로서 그걸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김동석 그 개원협의 회장님께서도 단장을 2번 하시면서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개선해 달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했고, 실제 몇 가지 점에 있어서의 포지티브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SGR 모형을 개선시키겠다. 두 번째는 그 재정소위위원회와의 면담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전혀 없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재정소위위원과의 면담이 있었고, 제가 거기에 참석해서 재정소위위원들한테 저희의 어려운 현실을 10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실제 재정소위위원회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과연 이런 위원회에 내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분들이 저한테 던진 질문입니다. 뭐 이런 얘기 여기서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과대학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두 번째, MRI 찍었는데 의사들이 설명을 잘 안 해주더라. 이게 재정소위위원회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거기에 의사가 뭐 몇 분, 메디컬 닥터는 저밖에 없었던 것 같고 윤석준 교수가 계셨나? 어쨌든 거기 계셔서 그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건 과연 이런 그 재정소위와의 만남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과연 형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통과 의례인지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재정소위나 재정위원회나 재정소위에 참여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우리가 지금 2022년도 총 진료비가 100조 원이 넘습니다. 사상 최고죠. 근데 그중에 약 한 1% 정도에 대한 밴딩, 즉 추가 소요 재정을 통해서 이 5개 단체에 배분이 되고 그게 수가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이제 물가 인상률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터무니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게 과연 그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만 주장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이루어지는 일인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추가로 더 논의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